그러면 1편에 이어서 원자, 분자 2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편은 주기율표를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한번 열심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기율표 랩을 한번 감상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기 운동의 창시자, 어미새끼 문제집의 저자, 화학교사 안정희가 주기율표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소, 헤륨, 리베블탄지 오픈해요. 남마그 알그십스 염소 아르곤, 니나칼루세, 벤마그 칼스바라, 붕알갈, 탄시게주나, 질린비안비, OSS 대포, 후렴부로, 헤네아 크크라, 스티바쿠망 철코니크와, 수소, 헤륨, 리베부탄지 오픈에오, 남마그 알그십스 염소 아르고, 니나칼루세, 벤마그 칼스바라, 붕알갈, 탄시게주나, 질린비안비, OSS 대포, 후렴부로, 헤네아 크크라, 스티바쿠망 철코니크와, 수소, 헤륨, 리베부탄지 오픈에오, 남마그 알그십스 염소 아르고, 니나칼루세, 벤마그 칼스바라, 붕알갈, 탄시게주나, 질린비안비, OSS 대포, 후렴부로, 헤네아 크크라, 스티바쿠망 철코니그와. 그러면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스크래치로 주기율표를 작성할 때 바탕 그림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로 주기율표를 만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크래치로 만든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 공부를 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세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라고 하죠. 눌러보겠습니다.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리움, 5번 봉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T를 클릭하세요. 11번 나트륨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백으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제를 풀기 위해서 T를 누르라고 그랬습니다. 공기 중 제일 많은 기초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질소라고 한번 써넣어 보겠습니다. 질소. 그리고 체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띵동땡이 울리네요. 연소를 위해 꼭 필요한 기체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산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정답이네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원소를 소재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되겠죠. 주기율표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유 버튼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안내 역할을 고양이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주기율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배경은 지정된 곳에서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기율표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경으로 갖고 오는 방법은 이 맨 꼭대기 배경 업로드하기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업로드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클릭하면 어떤 그 파일이 있는 그러한 주소에 가서 그 원하는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와서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갖고 열기를 체크를 해주면 이제 그 주기율표가 배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기율표를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요 벡터 바꾸기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이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툴을 눌러서 얘를 화면에 꽉 차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 보세요. 화면에 꽉 차도록.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로 가서 얘를 이제 코딩을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조금 고양이 크기가 크면은 한 7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70으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좀 작아졌죠. 이 고양이가 이제 안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벤트에서 푸른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얘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릭했을 때 밑에 고양이를 통해서 그 안내할 사항들을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형태에서 2초 말하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2초 말하기에 이 안에다는 뭐라고 쓰느냐면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시키겠습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성 말하기도 처음부터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복사를 하면 여기다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붙여넣기 하면 바로 똑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밑에다 또 하나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아주 여기까지는 안내를 잘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전개가 될 거냐면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밑에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무엇이 들어갈까는 우리가 신호 보내기를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신호 보내기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는 1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신호 보내기가 됐죠. 그러면 이 1번 신호 보내기를 이제
버튼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2를 신호 보내기. 이 부분을 이제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를 1번 원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 버튼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1번 신호 보내기를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1번 원소 이름을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의 역할은 이제 추가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가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원소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사용해서 거기다 원소 이름을 적고 그것을 해당되는 원소 기호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튼을 우리가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제 조금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모양에 가면 이제 가공을 할 수 있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얘를 약간 이렇게 폭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은 그래서 노란색을 채우려고 합니다. 노란색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를 누르고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이렇게 써져 있죠.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리 해야 될 것은 어차피 원소 기호를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려면은 이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 크기를 여기에 딱 맞도록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그 간격에 딱 맞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겠습니다. 글씨는 이제 까만색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T를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글씨가 써지죠. 1번 수소. 글씨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글씨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이동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수소를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소가 1번 수소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죠. 바로 이 위치니까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의 이름은 이제 얘를 코딩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복사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번호하고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의 코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모든 코딩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10개를 하든지 20개를 하든지 얘를 복사해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버튼의 이름을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1번 신호를 받았을 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말하기, 음성 말하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1번 수소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로 말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앞에다는 무엇을 집어넣느냐면은 일단 보이기가 돼야 되겠죠. 숨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기를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에는 숨겨져 있어야 돼요. 원래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푸른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일단 숨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기 위해서 숨기기를 또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숨기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잘 되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깃발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아주 잘 되고 있죠. 스페이스 키를 클릭했을 때 1번 수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소 하나뿐이 나오지 않죠. 그 까닭은 우리가 아직 다른 것들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계속해서 복사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시 작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화면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1번 수소 말하기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제 코딩을 하였는데 얘를 좀 효율적으로 일일이 쓰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것을 말하기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는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는데 리스트의 이름은 원소 이름이라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원소 이름.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n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원소 이름이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와 리스트를 갖고 우리가 좀 더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말하기를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리스트 원소 이름에다가 원소 이름을 실제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늘리고 여기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수소, 다음 2번은 뭐죠? 2번 헬륨 이렇게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쳐놓아 보세요. 원소기호 10번까지 한번 쳐놓아 보세요. 조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쳐놓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메모장에서 작성한 것을 외부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제 메모장 여기 원소기호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가오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저 외부의 메모장 파일이 리스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작은 화면으로 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소 기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열기를 딱 누르니까 이렇게 메모장에서 작성한 그러한 것이 들어오죠. 몇 번까지 되어 있나 보니까 11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자료를 찾으면 뭐 20번 아니라 30번이라도 우리가 다 쳐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메모장에서 작성한 이런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방법적인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코딩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용을 했었어요. 여기 원소 이름 리스트의 1번째 항목, 요걸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 브록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는 우리가 변수 n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n. 그래서 리스트와 변수의 사용법을 잘 익히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지금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원위치로 하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수소 말하기 대신에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는 뭐를 갖다 놔야 되겠어요? 우리가 변수에서 n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n을. n번째 항목을 이렇게 말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구나. 초기화. 그래서 초기화를 어디다 해주면 되겠어요? 이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초기화는 뭐 우리가 이곳에다 해줘도 돼요. 여기다 초기화를 해줘도 되죠. 클릭할 때 맨 처음. 안 그러면은 초기화를 이 앞에다 해줘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도 돼요. 초기화는 이렇게 좀 키우고 여기다 이렇게 변수를 초기화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되죠. 여기 n가 푸른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뭘로 정해요? 1로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초기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화면으로 보기 전에 이 원소 이름, 이 리스트 작성한 것이 저기 불편하니까 체크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큰 화면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했는데 리스트를 사용 안 했을 때와 똑같이 지금 작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 버튼을 계속 복사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복사해서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수정은 해줘야 됩니다. 2가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 사항에서 이렇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래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보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점을 보강을 해줘야 되느냐면은 우선 신호 보내기를 또 해야 돼요. 신호 보내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신호를 받았을 때니까 그 다음 신호를 보내려면은 이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이렇게 신호 보내기를 하는 동안 이게 일종의 반복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플러스 2를 증가를 시켜줘야 돼. 플러스 2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무엇을 플러스 1 증가시켜줘야 돼요? 변수 n을 이렇게 1만큼씩 증가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신호 보내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플러스 1만큼 증가시킨다. 반복문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더 보완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에서 나의 변수를 이 밑에다가 1만큼 바꾸기. n이라는 변수를 1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또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신호 보내기를 또 하나 해줘야 돼요. 여기 신호 보내기를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몇 번한테 신호를 보내야 돼요? 2번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변수 n을 사용하면은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이렇게 n가 1만큼 바뀌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n이라고 써주면은 이거는 이제 초기화 때 1이 됐으니까 이거는 2로 이렇게 바뀐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새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로 신호 보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포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n가 뭐로 변해 있어요? 2로 이렇게 변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쓰면은 자동으로 원소 이름들을 뭐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까지 자동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을 만들어 볼까요?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 복사된 거는 번호가 자동으로 2번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얘는 2번이 뭐냐면 헤륨이에요, 헤륨. 그래서 요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어디서 바꾸느냐? 이 모양에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우리가 변경시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T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요거 2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헤륨이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래서 2번 버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가보면 아까 똑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바꿔줘야 돼요. 요 부분. 여기에는 변수 n을 넣어도 안 돼요. 요거는 내가 실제로 작은 삼각형을 클릭해서 바꿔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삼각형을 눌렀어요. 새로운 메시지 뭘로 바꿔줘야 돼요? 2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헤륨까지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헤륨은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이 위치는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헤륨까지 했는데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해 보겠어요.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아주 우리가 만든 2번 헬륨까지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3번, 4번, 5번, 6번 복사해서 쭉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복사하면은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 바꿔줘야 될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서 바꿔주기만 하고 위치 선정을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래 화면으로 가서 3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뭐 하던 식으로 쭉 하면 되니까 쉽죠. 그러면 요 2번 쪽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모양을 일단 바꿔줘야 되죠. 요거 3번이에요. 3번. 3번은 리튬이에요. 리튬.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 코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드 쪽에 가서는 뭐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이 작은 삼각형을 눌러서 3번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눌러보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 하고 이것을 3번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을 해줘야죠. 리튬은 요거예요.
이쪽에다, 요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4번 원소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또 복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모양으로 가서 얘를 또 바꿔줘야 돼. T를 누르고 바꿔주면은 이것이 뭐가 돼요? 4번 원소인데 이름은 베리움이에요. 베리움. 베리움.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워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크기가 약간 크죠? 크기가 큰 거는 요 선택 툴을 눌러서 이렇게 약간 줄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쪽으로 가서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죠. 요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고 새로운 메시지에서 4번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4번. 그런 다음에 이 베리움의 위치는 이쪽이 되겠죠. 이쪽. 베리움은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리움. 아주 4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리고 20번까지도 할 수 있고 30번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래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이제 끝까지 다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1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11번 나트륨까지 주기율표 원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겠습니다.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리움,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11번 나트륨까지 아주 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그런데 20번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30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과제로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은 띵동땡 이렇게 신호도 울리고 또 정답이 아닐 때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고양이 쪽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양이 쪽에서 역시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무엇을 갖고 오느냐면은 A키를 눌렀을 때를 갖고 오겠습니다. A키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A키를 눌렀을 때 어떠한 테스트하는 그러한 문항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오느냐면은 여기 감지에서 묻고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묻고 기다리기. 요거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 대답과 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묻고 기다리기를 사용해서 어떠한 그 테스트 문제를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에서 요 브록을 하나 갖고 만약 무엇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이런 브록을 갖고 오겠는데
얘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만드는 브록은 이런 브록들입니다. 또 여기 있는 이 브록들을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브록들을 간단히 사용하면 테스트를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한 그 반응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묻고 기다리기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기체는 공기 중 제일 많은 기체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해서 이렇게 이 연산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대답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질소,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질소죠, 질소. 질소를 넣고 이 조건식을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만일 대답을 질소라고 했을 때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하기에서 2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음성으로 말하기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만일 정답일 때는 이렇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정답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정답일 때는 정답, 틀렸을 때는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해요.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리움, 5번 붕소, 11번 나트륨.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A키를 누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 중 제일 많은 기체는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질소를 한번 이렇게 적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답이라고 얘가 대답까지 했습니다. 반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내문에도 어떤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A키를 누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해주느냐 하면은 나트륨 쪽에서 해주면 되겠죠. 나트륨이 맨 끝에 나오니까 그 나트륨 밑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달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트륨 쪽 이 맨 밑에다가 이제 무엇을 해요? 신호 보내기 전에 여기다가 음성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제를 풀려면 A키를 누르세요. A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은 그 과제를 풀기 위한 그러한 안내문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11번 나트륨. 과제를 풀려면 A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과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다시 질소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누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순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서 그리고 이 고양이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왜 이쪽으로 왔느냐 하면은 문제가 하나 정도면은 너무 심심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뭐 2개, 3개 더 늘리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바로 그냥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만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런 키운 상태에서 적당히 키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요 복사한 것을 요 밑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꿔줘야 돼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얘를 문제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뭐라고 문제를 바꾸느냐? 연소시 꼭 필요한 기체는. 연소시 꼭 필요한 기체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의 답은 뭐예요? 산소니까 산소라고 이렇게 정답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11번 나트륨. 과제를 풀려면 A키를 누르세요. 공기 중 제일 많은 기체는 질소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시 꼭 필요한 기체는 이렇게 했죠. 탄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답일 때는 띵동땡 이렇게 음악을 집어넣고 틀렸습니다 할 때는 땡 이런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효과음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일 때는 도, 미, 솔, 도 이렇게 효과음이 들어가고, 틀렸습니다 할 때는 땡, 라음이 되겠어요. 땡 이렇게 효과음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약간 줄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효과음이 들어가면은 그게 길어지니까 이렇게 부록을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음을 가져오려면은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하면은 여기 확장 기능 더보기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음악, 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음악에 대한 이 부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음악에 대한 이러한 부록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 중에서 필요한 부록을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가면 이때 요 갖고 올 부록은 요거를 갖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60번 음을 0.25 박자로 연주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4개를 붙여 넣습니다. 4개를 이렇게 또 하나를 더 복사해서 얘는 이렇게 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47로 고쳐줍니다. 47.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2로 고쳐줍니다. 52.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5로 고쳐줍니다. 55.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60으로 남겨두는 거죠.
이것을 음으로 따지면 이게 도가 되겠고, 여기가 도, 미, 솔, 도, 미, 솔, 이건 높은 도가 되겠죠. 높은 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7로 고쳐주는데 이 57은 음으로 라가 되는 것이죠. 라. 그래서 도, 미, 솔, 도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음을 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도에, 여기가 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효과음이 잘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은 레, 라가 되는 것이죠. 라. 효과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음을 그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정답입니다 할 때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틀렸습니다 할 때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집어넣으면은 상당히 길이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신호 보내기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호 보내기 여기다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무슨 신호를 보내요? 새로운 메시지 정답 신호 확인을 눌러요. 여기 정답 신호를 받을 때 정답 신호를 받았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정정을 할 부분은 이 정답 신호 보내기도 좋지만 여기 정답 신호 보내기를 보내고 기다리기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답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이걸 갖고 와야 돼요. 그 이유는 실행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기다리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새로운 메시지하고 오답 신호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답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오답 신호 이렇게 된다. 정답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일단 신호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다 수행되고 다시 일로 이렇게 되돌아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낸 다음에 띵동띵동 하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야만 그 순리적으로 이 절차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 신호와 오답 신호를 다른 문제에도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 신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답 신호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 임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정답 신호를 요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오답 신호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푸른색 깃발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기 유표를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리움,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과제를 풀려면 A키를 누르세요. 과제를 풀려면 A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공기 중 제일 많은 기체는
질소라고 답을 써놓겠습니다. 질소. 이게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효과음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소시 꼭 필요한 기체는 이거는 탄소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땡소리가 나는군요. 효과음까지 잘 이렇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재미나게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딩과 함께하는 스과세. 스과세가 뭐예요? 스스로 가외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향이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여건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